오늘은 순금 제품에서 99.9%, 그 다음에 99.5% 두 가지의 차이점하고 고객님들이 기존에 가지고 계신 고금, 오래된 금들을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교환하고자 할 때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팁, 이런 거를 또 솔직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내부 정보가 공개되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제품이거든요. 순금 목걸이, 남자 순금 목걸이. 목이 굵으신 분은 52cm, 53cm, 얇으신 분은 50cm 정도 하시면 된다 그랬죠. 되게 말랐다 싶은 분들은 48cm 하시면 돼요. 고르는 요령이고요. 잠깐 복습하시는 거예요. 금이 쭉 이렇게 나와요. 순금 형태가 이렇게 쭉 나오고, 여기 밝은 부분 있죠. 여기는 이제 18K 장식이거든요. 장식이라는데 18K 고리 부분이에요. 붕어처럼 생겼다 그래서 붕어 장식. 얘가 이제 스프링이 조금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고 닫는 거예요. 이 부분만 18K예요.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순금을 10돈 하시고 18K 장식을 추가로 달아달라는 게 고객님들한테 유리해요. 그러면 10.18돈, 10.17돈, 10.2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18K 가격 0.1돈, 뭐 0.17돈, 0.2돈 가격을 주시고 사시면 돼요. 금에 대한 함량 표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자세히 보이나요? 여기 보시면은 999하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보통은 여기 표기를 하거든요. 요 지점에 표기가 나오나요? 여기 999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99.9% 표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조금 전에 이제 저희들한테 매장에 이제 매입이 들어온 건데, 선금을 주시고 고금을 주시고 세금을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고리 부분에 99.5%라고 적혀 있어요. 995 보이나요? 맞죠? 예, 995라고 표기된 거예요. 이 제품은 995 제품이고 이 제품은 999 제품이에요. 댐이 이 부분에서는 이제 요 정도밖에 안 들어가죠. 나머지는 순금 제품으로 연결을 하고, 여기에 장식이 잘라서 마지막에 18K 고리 장식 부분하고 연결하는 부분, 이게 이제 댐이 들어가는 게 있고, 함량을 굉장히 좋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재물댐이라는 방법을 써요. 재물댐이 뭐냐면은 순금만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납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안 섞이기 때문에 함량이 좋아요.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 그래서 고급 제품들이나 함량이 고함량을 쓸 때는 재물댐 이런 걸 많이 써요. 납땜을 안 쓰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99.9% 댐이 많이 안 들어가는 제품에 대해서는 KS 규격에 의해서 제품이라도 99.9% 이상이 돼야 24K 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금 시장에서 아직까지 100개 정도의 순금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면 90개 정도는 99.5%를 써요. 99.5%, 99.9%, 0.4% 차이죠. 0.4%의 금 한 돈에 뭐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다라고 가정하면은 800원 정도 차이 나나요? 한 돈에. 근데 그게 10돈이면은 8천 차이가 나죠. 이런 걸 가지고 아직까지 장난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99.9% 제품이 이제 좋아요. 좋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시장에서 99.5%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오는 공임 있죠. 공장에서 만드는 수공비 자체도 99.5% 가져올 때는 저렴해요. 10돈 기준으로 해가 제가 오픈할게요. 저렴한 게 45,000원, 5만원 뭐 이 정도 해서 가져와요. 55,000원 이 정도. 근데 99.9% 제품은 비싸게 가져와요. 7만원, 8만원, 뭐 부가세 포함하면 9만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유혹을 떨쳐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까지 99.5%를 많이 또 만들기도 하고 유통되기도 하고 그래요. 저희도 웬만하면 이제 99.9% 제품을 쓰는데 99.9% 제품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기술력으로 아직까지. 그런 경우에는 99.5%를 사용을 해요. 일선 금은방에서 금 한 돈 가격 얼마에 수공비가 10돈 순금 목걸이인데 7만원, 8만원 한다는,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가격 있잖아요. 그렇게 매기는 거 있죠. 이런 게 제품이 딱 들어오면은 순금은 작은 쇠구슬 있죠. 거기 넣어가지고 액체하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세척에 이렇게 가지고 넣으면은 쫙 돌리면은 새 것처럼 나와요. 그러면서 그 제품들을 다시 리폼해가지고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일선 금은방들이나 다른 전부 매장들에서. 그렇게 하면 손님이 준 매입 금액을 가지고 정제비를 빼고 매입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싸잖아요. 저렴하고. 그런 경우에는 저도 뭐 수공 5만원, 4만원에 드릴 수 있죠. 그런 제품들이 이제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보상 판매하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통상 금은방에서 보면 10돈 목걸이를 가져와서 새로운 10돈 목걸이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적용하냐면은 10% 해리를 빼거든요. 그러니까 10돈을 가져오면은 9돈이 남고, 그 9돈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 한 돈을 추가하고 현금 가격으로 18만 5천원 판매한다. 그러면 18만 5천원 가격 계산을 하고 또 공임을 계산해서 이렇게 받는 게 있어요. 실제로 이 금을 녹이고 다시 새로운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한 비용이 들어요.
그게 이제 한돈 정도 10% 정도 빠진다면은 실제적인 거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한 3,000원 이 정도에 녹이는데 비용이 발생을 해요. 나머지 이제 한 7,000원 정도는 이제 금은방에서 아니면 소매점에서 마진으로 챙겨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물건을 올리고 녹이고 뭐 다시 내리고 하는데 들어가는 택배 비용들이나 유통 비용들이 있겠죠. 그런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하면 좀 과한 것 같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할 때는 그냥 한 돈당 5,000원 정도, 실제 정제비가 한 3,000원, 뭐 2,500원, 열쇠 같은 경우 5,000원도 빠지기도 하거든요. 녹이면은 그 만남이 많이 줄어요.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빼시면은 한 돈당. 그러면은 제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봐요. 열돈 목걸이를 헌금을 주셨을 때 10,000원 빼면 100,000원, 5,000원 빼면은 50,000원. 예를 들어서 열돈 목걸이 만드는데 수공비가 150,000원이다. 그러면 정제비 50,000원에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 150,000원. 그렇게 하시면 200,000원 정도가 나오죠. 그 정도 비용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99.5% 제품을 가져오고 99.9% 제품을 만드느냐, 그 다음에 여기 18K 고리가 10돈 환산으로 되어 있느냐, 10돈의 장식이 별도로 되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가격에 예민한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이게 헌금을 주셨다, 고금을 주셨다면은 이 18K 장식도 고금이거든요. 이거를 떼서 쓸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새 거를 또 드려야 되니까 붙여서 할 때. 그럼 여기는 18K 장식만 또 떼서 파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순금 장식을 주고 또 사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18K 장식이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조금씩 나요. 그 다음에 10돈을 주고 15돈을 하고 싶다. 금을 붙여서 하고 싶다. 10돈을 주고 20돈을 하고 싶고 30돈을 하고 싶다. 내 금을 녹여서 해달라면. 그 바쁜데 자기 금 그거 올려서 이렇게 하는 거, 말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수많은 금들이 많잖아요. 그 유통이 되고 새로운 금들이 대기 중이에요. 항상. 그 금을 중량을 맞춰가지고 10돈에서 모자란 금 10돈, 추가로 20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만들고 적정한 공임을 책정해서 이제 보상 판매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보상 판매 이거 하는 것도 이제 잘 알아보시고, 그렇다고 너무 소매점을 이렇게 다 아신다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옥죄면 안 돼요. 그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영업을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급여도 줘야 되고 매장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알면서도 적정 마진을 유지해주고 하는 쿨한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8K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이 18K 제품이에요. 18K가 금함량이 저번에 몇 %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보상 판매하신 건데 18K 한다 그러면은 18 나누기 24 한다 그랬죠. 그러면 금함량이 75%, 나머지 25% 안에 나머지 구리, 은, 아연, 알로, 합금 형태가 들어가서 이런 예쁜 색상하고 단단하게 주얼리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그게 18K예요. 어떤 사람은 18K 10돈을 주고 새로운 18K를 만들면 순금처럼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수공비만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금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고 하는 소리죠. 75% 금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처음에 살 때는 75%의 금 가격하고 나머지 25%의 합금 가격을 줘서 이 제품을 사요. 거기서 수공비가 들어가겠죠. 근데 녹일 때는 그 25%의 합금 가격이 필요가 없어요. 다 녹여버리면은 없애버리고 다른 걸로 분리해버리고 나머지 금 가격만 추출하기 때문에 새로운 차이가 있어요. 이거 조금 전문적으로 쓰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제가 원론적인 거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18K 금을 도매상에 올려서 다시 녹이면 75% 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73.7% 정도를 받아요. 737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금을 저희들이 사올 때는 순금의 82.5%를 주고 사와요. 통상적으로 825라 그래요. 자, 그러면 825 나누기 737 이렇게 딱 하면은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곱하기 100 해볼게요. 111.94%죠. 그러면 12%가 차이 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금을 주고 12%의 돈을 더 주든지 금을 12%를 더 줘야 똑같은 중량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12% 나왔잖아요. 그럼 이 12% 정도가 원가예요. 근데 금은방에서 이렇게 사고 파는데 12%만 주고 받고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기들이 금을 매입하면 매입에서도 수익이 조금 남아야 돼. 그 다음에 물건을 팔면서도 또 조금 수익이 남아야 돼요. 하다못해 이 금을 잡아서 유통을 시켜야 되고 뭐 택배 비용이 나올 거잖아요. 별거 아니라 그러는데 오래 쓰신 분들 있죠. 그럼 이 안에 때하고 이런 게 많이 끼어 있어요. 이물질이라든지 그런 것만 해도 또 중량이 또 조금씩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큐빅이라든지 아니면 뭐 진주라든지 유색 보석이라든지 그 밑에 본드도 막 붙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금은방에서 보상 판매를 할 때 조율을 하는 거예요. 만약 18K 10돈을 가져온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80%, 그러면 한 7%라든지 5%, 6%가 남잖아요. 그게 이제 금은방 마진이고 나머지는 새로운 금을 가져오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기서 15% 한다 그러면은 한 3% 정도만 금은방에서 마진을 취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10돈짜리가 뭐 130만 원에 3%라 그러면 3359 뭐 3, 4만 원이잖아요. 다른 어떤 경우의 수나 변수가 생기면은 로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고 저렴하게 하면 한 15% 정도 해리가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원리가 그래요. 금 자체에서. 14K도 한번 보실게요. 서울 경기 지역에 사시는 분도 많을 거니까 14K 원래 중량은 14 나누기 24 하시면은 58.33%라 그랬죠. 근데 58.5%는 금을 줘요. 그래서 585 내지는 14K 표기를 해요.
살 때는 어떻게 사냐면은 아까 파리오로 이렇게 준다 그랬잖아요. 금 함량이 75%인데 나머지 10% 정도는 이게 해리를 줘요. 다른 합금 금속의 가격을. 14K도 마찬가지예요. 585인데 여기서 해리를 줘요. 10%를 주고 하예요. 그래서 6435 이렇게 나오죠. 0.6435. 이게 14K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오는 가격이에요. 공장에서 순금 가격에 0.643을 곱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64.3%. 이게 이제 우리가 통용되는 숫자예요. 그러면은 또 14K 금이라고 가정하면 이거를 녹이면은 우리가 57.2%밖에 못 받아요. 58.5가 아니고. 그러면은 6435 나누기 5720 딱 하면은 또 나오죠. 곱하기 100 하면은 12.5% 있죠. 14K 같은 경우에는 해리 차이가 12.5%.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해가지고 참고하시면 돼요. 그 소매점을 하는 분들의 어떤 계산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숫자들이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쓰는 용어라서.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